자, 반갑습니다.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도운 이야기의 배종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집을 판 대가, 왜 존버하지 못했을까? 집을 판 대가로서 당하는 고통은 어떤 경우는 치명적인 가능성이 많죠. 특히 지금 같은 시대에 집을 팔았다. 물론 또 그래요. 12.16 부동산 대책 이후에 집을 팔았다라고 한다면 그나마 다행이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몇 달 전에 서울에 집을 팔았다. 몇 달 전에 상승을 그렇게 만회한 지방 대도시의 특정 지역의 특정 아파트를 팔았다. 그럴 경우에는 치명적 고통을 당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처럼 어느 누구나 이 고통에 빠지기가 쉽다는 얘기고요. 어느 누구나 이 상처에 가슴을 아파한다는 얘기죠. 이러한 고통과 이러한 상처의 원인은 아주 간단하죠. 그것은 바로 집을 팔았기 때문이죠. 집을 한 번이라도 파신 분들 입장이라면 이러한 느낌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집을 팔고 나서 잔금을 받았다. 그리고 그 집을 떠나는 순간 기분이 좀 황하지 않습니까? 특히 하나밖에 없는 집을 팔고 다른 곳으로 전세로 이사를 간다. 그러한 느낌, 여러분도 한 번쯤은 그러한 느낌을 가졌을 거예요. 심지어 집이 몇 채가 있는 분이라 하더라도 집을 하나 팔고 잔금을 받았을 때는 기쁘긴 기쁘겠지만 한편으로는 왠지 모르게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뭔가 그 쓸쓸함이라고 할까요? 아무튼 가격이 올라가든 떨어지든 하나의 집을 내가 팔았다는 것은, 하나의 부동산을 매도했다는 것은 왠지 모르게 마음이 허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아쉬움이 다가온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내가 가지고 있는 집을 팔았는데 그 집값이 올라갈 경우, 이럴 경우에는 마음이 거의 말로 표현하지 못할 그러한 아픔과 슬픔이 다가온다는 얘기겠죠. 지난 토요일 대전에서 특강을 마치고 난 후 눈에 띄는 어떤 한 분이 계셨어요. 다리에 기부스를 하고 특강을 들으러 오신 분이시죠.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여쭤봤어요. 아니, 이 다리로 무슨 부동산 재테크 강의를 들으러 오셨습니까? 그분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교수님, 집을 팔았는데요. 청약 받으려고 집을 팔았는데요. 그 집이 5천만 원이나 올랐어요. 그것도 한두 달 사이에요. 거의 울음 직전의 표정이었죠. 그 옆에 계시는 분은 또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더거든요. 얘는 그나마 괜찮아요. 얘는 돈이 있으니까요. 집을 사면 되니까요. 어떻게 보면 정답이죠. 집을 팔았는데 그 집값이 올랐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분은 또 돈이 있다면 다시 사면 되겠죠. 단 12.16 부동산 대책이 나왔기 때문에 다소 하락할 가능성, 그런 가능성이 좀 증가됐지 않습니까? 좀 쉬었다가 사도 된다는 얘기겠죠. 엊그저께 또 서울 강의를 또 마쳤는데요. 어르신께서 또 저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들이 집을 팔았는데요. 지금은 전세 살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그 집값이 1억이나 올랐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요, 그 아들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옵니다. 이제 어떻게 할까요? 도와주세요. 집 사야 되겠죠.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 어르신의 눈에서는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죠. 참 부동산이 이래요. 사람을 기쁘게도 하고요. 사람을 슬프게도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동산이 어렵다는 겁니다. 부동산에 관련된 작은 한 가지의 파급 효과는 알게 모르게 엄청나게 많은 변화를 여러분에게 그러한 변화를 끼친다는 거예요. 파는 사람들의 입장이라면 오르면 기분이 우울하겠죠. 내가 집을 팔았는데 그 집값이 올랐어. 그런데 왠지 모르게 내가 기분이 좋아. 그러면 좀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사는 사람 입장이라면 내가 샀는데 집값이 올라서 기분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또 파는 사람 입장이라면 부동산 가격이 내리면 기분이 좋고,
사는 사람 입장이라면 부동산 가격이 내리면 또 우울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인생사가 모두 그러한 것 같아요. 허한 것이 있으면 실한 것이 있고, 실한 것이 있으면 또 허한 것이 있다는 얘기겠죠. 하지만 오르고 내리고의 폭이 크면 클수록 그 아픔과 충격은 더 크게 다가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방광역시에 사시는 어떤 분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 지역 아파트는 올라가니까 무조건 그 아파트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라고 제가 작년 초부터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올해도 말씀드렸고, 올해 중반에도 그쪽 지역으로 매수세가 붙고 있으니까 그쪽 지역은 웬만하면 팔지 마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은 결국 참지 못하고 그 지역의 아파트들을 정리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화가 왔어요. 정리를 했는데 그 아파트가 2억이 올랐다고 합니다. 인근 지역의 아파트 포함해서 세 채를 팔았는데 세 채 다 각각으로 2억, 3억이 올랐다고 하네요. 그분은 몇 달 사이에 6억, 7억이라는 돈이 왔다 갔다 한 거예요. 무슨 말이 더 필요할까요? 무슨 말을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몇 달 사이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걸 이거 뭐라고 또 이렇게 표현해야 될까요? 특히 그분의 마지막 말은 아직도 귓가에 생생하게 남아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한 달 벌어봤자 500만 원, 600만 원인데 제가 무슨 수로 해가지고 6억, 7억이라는 돈을 다시 벌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은행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여 결국 팔고 만 것이죠. 저는 부동산에 운이 없나 봅니다. 그나마 다행인 거는 그나마 또 40평대 아파트 한 채는 가지고 있으니까, 거주의 목적이니까 그 아파트는 그나마 또 다행이라고 봐야 되겠죠. 물론 또 그래요. 집을 팔았는데 집값이 만약에 하락했다. 집을 매도한 사람, 집을 판 사람 입장이라면 또 기분이 어떨까요? 이때는 또 이렇게 말씀들 하시겠죠. 잘 팔았다, 잘 팔았어. 정말 기가 막히게 잘 팔았네. 나는 정말 타이밍을 정말 잘 잡아. 파는 것도 진짜 기막히게 잘 잡고 나는 팔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이처럼 사람 마음이란 게 부동산의 가격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러한 말씀에 또 이러한 생각에 절대 뭐라 할 필요가 없어요. 누구나 다 사람이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저는 집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집은 가능하시다면 가지고 가시기를 바란다는 얘기죠. 물론 부동산이라는 게, 또 아파트 가격이라는 게, 집이라는 게 하락할 때도 있고 상승할 때도 있고 분명히 있겠죠. 하지만 내가 거주할 집, 내가 차후에 살 집, 우리 아들, 딸들이 차후에 살 집, 우리 손자, 손녀들이 차후에 살 집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오르든 떨어지든 마음이 편해지실 거예요. 무엇보다 주변의 이야기에 부하내동하여 갑자기 팔게 되는 그러한 악수를 줄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집을, 부동산을 누군가는 하락을 말씀하실 거예요. 누군가는 또 상승을 말씀하실 거고요. 누군가는 또 보합을 말씀하실 거예요. 결국 중요한 부분은 모든 선택은 여러분한테 달려있다는 거죠.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 또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락할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집을 거주의 대상, 그리고 여유 있으면 우리 아들, 딸들이 살 집, 우리 손자, 손녀들이 살 집이라고 생각하신다면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든 폭락을 하든 또 급등을 하든 폭등을 하든 그냥 보유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즉 부동산을 1년, 2년, 3년 내지 4년, 5년 이렇게 짧게 보시지 마시고요. 10년, 20년, 30년 이처럼 크게 보신다면 결국 팔지 않고 버티는 게 답이 되지 않을까요? 썸네일 미리 보기에 있는 단어가 있죠. 존버인데요. 이 존버의 의미는 그냥 단순하게 말씀드릴게요.
시중에 뭐 떠도는 얘기, 뭐 웃자는 얘기지만은, 뭐 제가 꼭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그냥 간단히 말씀드려서 의미는 버틸 때까지 버티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어렵고 힘든 고비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네 인생사가 버티고 버티면 결국 좋은 날이 온다는 얘기겠죠. 지금 부동산 시장으로 본다면 하락장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좀 있죠? 그렇다면 부동산에 던질 화두, 그러한 화두가 좀 보이지 않을까요? 물론 선택은 여러분에게 달려있죠. 지금과 같은 시기에 매도를 하시든 지금과 같은 시기에도 매수를 하시든 모든 판단의 선택은 여러분에 달려있죠. 따라서 조심하시고 또 조심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이상까지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도움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